조선 중기 경상도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이민준이라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이름난 효자였지요. 비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노자조차 없었지만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민주는 이미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 읽고 있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 시각, 어머니는 부엌에서 얼마 남지 않은 보리쌀을 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독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이제 며칠치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비록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이 다행이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수고로움을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과거 보러 갈 노자도 마련해 줬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준이 방 한쪽을 바라보며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모양의 불상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상은 크지 않았지만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섬세한 조각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에 있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 불상에 대해 신기한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그렇긴 하지만 별일 없는 불상 하나가 뭐가 소중하다고.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사 먹으면 좋으련만. 저작거리 한 서방이 지난번에 제법값을 쳐준다고 했는데.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이민준, 나와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김 대감님이 또 오셨구나. 저번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은데. 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가자 김 대감이 이번에는 하인셋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 대감님, 무슨 일로 이리 이른 아침부터 오셨습니까? 이민준.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아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대감님,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문서라도 있느냐? 내가 관아에 신고하면 너희는 당장 쫓겨날 몸이야. 아니, 오늘 당장 쫓겨나는 게 어떠냐?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감님, 민준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제발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뭐? 내 놈이 감히 나서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마을 사람은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와 김 대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님, 제발 우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너 같은 늙은이가 품을 팔아서 얼마나 벌겠느냐. 그러니까 땅 문서나 빨리 내놓으라는 게야. 아니면 돈으로라도 값을 치르든지. 대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값을 치릅니까?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럼 더욱 빨리 문서를 내놓아야지. 아니면 이 집에 값 나갈 만한 것들로라도 값을 치르든지. 김대감의 눈이 번뜩이며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그 불상 말이야. 골동품상 한 서방이 제법 값어치가 있다고 하더군. 사흘, 딱 사흘만 더 기다려주겠다. 그때까지 문서나 돈, 아니면 그 불상이라도 내놓지 못하면 너희를 이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야. 관아에 신고해서 도둑질한 땅에 살고 있다고 고발할 테다.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갈 것이야. 그 볼품없는 불상까지 말이다. 김대감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아, 이를 어쩌면 좋겠니? 대감님이 관아에 신고하면 정말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분명 하늘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도 깊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준은 물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곳 경치가 참 아름답네요.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경치예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홀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물이 참 맑네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처녀는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강가에 이끼 낀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처녀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큰 물소리와 함께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민준이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아름다운 처녀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점점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사람이 물에 빠졌구나. 민준은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구해야겠다. 민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잡으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처녀를 구하는 것이 급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 어깨를 잡으십시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물살과 싸워가면서 처녀를 안전한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텐데 저희 집이 가까우니 가서 옷을 말리십시오.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누구시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가씨께서는 어찌 이곳에 혼자 오셨습니까? 저는 한양에서 온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일로 이곳에 왔다가 답답한 마음에 잠시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민주는 젖은 옷을 입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아가씨가 어쩌다가 옷이 이렇게 젖었느냐? 어머니, 이 아가씨가 강에 빠지셨는데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민준이 덕분에 살아났구나. 어서 들어와서 불 가까이 앉으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에 머물렀습니다. 어머, 저것은 무엇을 보고 계신 겁니까? 아, 저 낡은 불상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정말이냐? 그럴 리가. 네, 정말입니다. 모양이며 크기며 조각된 문양까지 정말 똑같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우리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는데 저희 집 것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 대대로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불상이 있다니. 서연은 불상 앞으로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문양도 이 부분도 정말 똑같아요. 혹시 이 불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특별한 내력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내력은 모릅니다. 다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이 불상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된 서연은 한양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인 최정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사히 돌아와 천만다행이구나. 연락이 늦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강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한 선비님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어요. 뭐라고? 강에 빠졌다고? 그 선비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네, 위민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자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민준이라. 그 선비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해야겠구나. 아버지,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어요. 정승의 얼굴이 갑자기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똑같다고? 그것이 정말이냐? 네, 정말 똑같았어요. 모양도 크기도, 심지어 세밀한 문양까지요. 서연아, 그것이 정말이냐? 확실하냐? 혹시 비슷하게 생긴 것을 착각한 건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고 자세히 봤거든요. 정승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혹시 그 불상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느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밑부분에 특이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정승은 흥분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그 불상은 아무 불상이 아니다. 선대 임금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나라를 구한 몇몇 충신들에게만 하사하신 특별한 불상이다. 전국에 딱 5개밖에 없는 왕실의 보물이야.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충신 중 한 분의 후손일 게다. 기록을 찾아봐야겠다. 이경신 공. 혹시 그 선비의 할아버지 성함이 이경신이 아닐까? 당장 가봐야겠다. 만약 정말 충신의 후손이라면 나라에서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야. 한편 민준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김대감이 더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큰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약속한 사흘이 다 지났다. 어서 나와. 이번에는 정말 끝이다. 민준이 침착하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이번에는 하인 5명과 함께 짐을 실을 수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대감님,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는 법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 땅 문서도 없으면서 무슨 잘못이 없다는 거냐. 자, 핑계는 그만하고 집에 있는 것들 다 내놓아라. 여봐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감나갈 만한 것들 다 가져와라. 잠깐. 이것은 강도 행위입니다. 관아. 내가 관아와 어떤 사이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먼저 너희가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신고해버렸다. 대감님, 제발.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다 드릴게요. 좋다. 그럼 그 불상부터 내놓아라. 불상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김대감이 화가 나 민준을 밀치려는 순간 하인들이 집안에서 불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 놓으십시오, 제발. 바로 그때 멀리서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뭐야? 저 소리는 곧이어 화려한 마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고 그 앞에는 관군들이 말을 타고 앞서 달려왔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최정승이 위험 있게 내렸습니다. 그의 관복은 햇빛에 반짝였고 온몸에서 압도적인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좌의정 최문수다. 여기서 무슨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김대감은 너무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 좌의정 대감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시골까지. 마차에서 서연도 함께 내렸습니다. 민준 선비님. 어머님. 서연 아가씨. 그런데 이분은, 이민준이라는 선비가 자네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 딸을 구해준 은인이로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정승은 김대감을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자가 땅 문서를, 소인은 정당한 권리를. 정승님,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분이 문서를 내놓으라 하시며 집에 있는 물건들까지 가져가려 하십니다. 부디 살펴봐 주시옵소서. 정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김대감,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느냐? 이것이 조선의 법도냐? 죄송합니다. 정승님,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나서 엄벌에 처하겠다. 김대감은 허둥지둥 하인들과 함께 불상도 버려둔 채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준아, 괜찮으냐?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정승님.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다. 이제 내 집에 있는 불상을 보여다오. 서연이가 말하는 것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다. 정승이 불상을 보자마자 깊은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이로구나. 바로 이것이다. 정승님, 이 불상이 뭔가 특별한 것입니까? 민준아, 이 불상은 내 할아버지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을 때 선대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신 보물이다. 세상에. 그런 일이. 우리 시아버님께서 그런 큰일을. 그렇다. 여기 기록을 보아라.
이경신 공 임진왜란 때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 큰 공을 세우고 정유재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물리친 충신. 정승님, 정말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니?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충신의 후손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냐? 나라에서 충신의 후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정승은 민준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승님,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미천하다니. 충신의 후손이여,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 어찌 미천하다고 하느냐? 내 인품을 보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로구나. 그 후 민준은 정승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승은 민준을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모셔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네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때가 왔다. 장인어른, 이런 큰 은혜를 열심히 공부하여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준은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도 챙기셔야죠. 부인, 고맙소. 하지만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최선을 다해야지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과거 시험을 치를 때가 왔습니다. 민준은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문과 급제자 발표. 장원 급제, 이민준. 사람들의 기쁜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내 사위다. 충신의 후손답구나. 서방님,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장인어른과 부인, 그리고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민준은 관직에 나아가 뛰어난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민준은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고향 마을에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정승이 되단. 꿈만 같구나.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니,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뒷바라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불상 덕분이기도 하고요. 한편 김대감은 그날의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승이 된 후 직접 찾아와 사죄했습니다. 정승님, 예전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 대감님,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승님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선행만 하며 살겠습니다. 김대감은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재산으로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비를 대는 등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선비 이민준은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한 선행으로 큰 복을 받아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벌